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매일 봐도 반가운 건 내 기분 탓인가? 오늘 내가 해줄 얘기는 아주 킹받는 어이없는 얘기야. 2017년 3월 5일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이야. 오후 9시경 30대 여성 한 명이 편의점에 들어왔어. 여성은 2만 원어치의 콘돔과 세안제를 훔쳤고 이를 발견한 편의점주는 경찰을 불러 조사하게 했어. 하지만 경찰은 주취 상태인 피의자를 보호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었고 1시간 30분 후인 10시 30분 이 여성은 해당 편의점에 다시 찾아갔어. 길이 약 10cm의 칼을 들고서 말이야.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3차례 휘둘러 피의자의 오른팔에 자상을 입혔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기도 했어. 다행히 치명상을 피한 편의점주는 그 자리에서 다시 경찰에게 신고해 피해자를 인도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어. 하지만 바로 몇 시간 뒤 그녀는 다시 풀려났어.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던 해당 경찰서는 방침을 바꿔 흉기를 휘두른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이후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은 알 수 없었어. 이 사건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성별 관점에서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경찰이 여자라고 봐줘서 벌어진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어. 경찰의 대응에는 2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첫 번째로 주취 상태의 절도 현행범을 조서만 쓰게 하고 보호자에게도 인도하지 않고서 그냥 풀어준 점이야. 절도 정도로는 원래 구속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보복범죄를 할지 경찰도 알 수 없었기에 풀어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취 상태의 사람은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 그리고 아무리 불구속 수사라고 하지만 여성이 경찰서를 떠나고 범죄를 계획할 동안 그녀의 신변조차 몰랐던 것은 문제가 돼. 만약 보호자에게 제대로 인도했거나 귀가까지 감시했다면 애초에 흉기난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2번째로 흉기난동 이후에 경찰이 다시 피의자를 풀어준 것은 명백한 문제야. 기본적으로 흉기를 갖고 사람을 상해할 경우 특수상해나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야. 이런 범죄의 경우 현행범은 즉각 체포 후 유치장에 연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절대 석방해서는 안 돼. 현직 경찰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게다가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잡혀가면서까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장사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 피해자는 혹시라도 피의자가 나를 다시 찾아와 흉기를 휘둘러서 내가 죽거나 더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 고 주장했어. 피의자 여성은 술도 마셨고요. 여자로서 콘돔을 사기가 너무 민망해서 그랬습니다. 계산을 다시 하겠다는데도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화가 났습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조서만 쓰게 하고 풀어주는 것은 피의자가 남성이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보복범죄일 경우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년 이상 유기징역형으로 상한선이 없지만 이 사건의 형법을 적용했어. 형법상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더 약하고 형사입건 당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보복범죄로 적어놨다는 거야. 경찰은 이에 대해 도주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라고 했어. 이미 증거자료가 수집된 상태에서 도주할 거라고 보기 힘들었고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어. 이후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입건 당시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다소 경미하게 판단한 것을 인정합니다. 처음에 특가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것은 보강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도 송치 단계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중입니다. 구속영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애초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먹은 자국과 자상흔적,
진단서 등을 확인해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언론 보도로 인한 비판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 이번 사건으로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관은 분당서 형사과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경위를 파악했고, 경기 남부청 폭력계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당시 형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경찰서 조치에 다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나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적용법률 정정을 검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서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 특가법을 적용하든 형법을 적용하든 간에 흉기를 통해 특정인에게 보복범죄로 상해를 입히고 검거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추후 보복살인 가능성을 언급한 범죄자를 훈방하는 일이 과연 상식적인 조치이며 경찰 내교에도 부합하는 일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 이전의 많은 사례에서 흉기를 든 남성 범죄자는 상해 정도와 도주 가능성에 관계없이 일단 교도소나 유치장에 구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야. 근본적인 대처, 미스의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이후 구속했으니 된 것 아니냐는 경찰의 태도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했어. 마지막에 언론의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언급은 결국 별일도 아닌데 언론에서 떠들어 구속하게 만든 겁니다. 앞으로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대처할 것입니다. 라는 의지를 내포한 답변이기 때문에 더욱 비판받았어.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훈방 이후 당일치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았고, 그때마다 지탄을 받아왔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 단순절도가 아니라 더한 범죄로 그냥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중상을 입히는 폭행범조차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훈방 조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이런 식으로 경찰의 훈방 조치가 일정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일정 기준을 정하는 훈방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해. 물론 우리나라 모든 경찰들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불안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야.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대들, 구독하고 가지 않으련?